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2018년도 수시대비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모의평가에서 광운대는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토대로 해서 세 가지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일단 문항 1번에서는 유교 문화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하라. 그리고 문항 2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의의와 한계의 양면성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항 3번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발전해 나가서 보다 근본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근대화와 그리고 유교 문화,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주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그리고 향후 민주화의 과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지문의 독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 경제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교 문화가 권위주의 및 태부의 온상이라는 그러한 통념을 반박하는 글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국가와 농민의 일체화 현상으로서 탈정치화된 순수한 국민운동의 성격으로 전개되었지만 결국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정치적 의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러한 독재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독재와 그리고 유교의 논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슈퍼재벌은 언론 매체 및 입법, 사법, 행정의 인적 네트워크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슈퍼재벌들이 강력한 로비 및 이익 집단화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경계를 하고 있고, 제시문 하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참여혁명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적인 이익 집단 주도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비관례적이고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합리성을 전제로 한 다방면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제시문 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창출되는 민주주의 필요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즉 거창한 이념과 사상의 도입이 아닌 한국의 토양에 맞는 공화주의 전통을 수립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의 역할을 통해서 향후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양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청사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유교 문화에 대한 가히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글의 논의를 참고하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유교 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글의 내용을 볼 때 다에서 강조하는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 이것이 반드시 논의에 포함되도록 하라. 이것이 문제 1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교 문화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정경유착 그리고 슈퍼재벌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답안은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한다. 이렇게 1번이 압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유교 문화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벌경제의 성장과 위로부터의 국가주도적 근대화라는 효과, 효율성을 선물했던 반면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투명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이 부분을 반드시 답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양면성에 대한 기술을 해주셔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도 역시 새마을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라와 마의 논의를 참고하라. 이런 요구를 함으로써 양면성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논술하되 라와 마의 핵심 논지를 얼마나 잘 파악하여 논술했는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고, 즉 그 라에서는 과거 대민주주의에 입각한 관례적인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치 참여 모델로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에 의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 새로운 정치 참여를 통한 참여혁명 패러다임에 의한 급진적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라의 핵심이 될 것이고, 마글에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외래의 신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애국심, 열정과 정서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바람직한 형태로 투영하고 발전, 강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라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는 반면 마에서는 바로 한국형 자기혁신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평가 서술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라의 관점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은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라기보다는 국가주도의 강제적 관제운동적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것이 평가의 시사점이 될 것이고, 마의 관점에서는 새마을운동이 한국사회 고유의 농민 공동체적 정서에 호소하는 공동체 살리기 운동이라는 점에서 애국심과 공동체적 열정과 정서와 같은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던 한국형의 자기혁신 노력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서술이 핵심 골격으로 답안지에 녹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라와 마의 서로 다른 관점과 핵심 논점을 얼마나 적절히 파악해서 반영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 한국 사회는 가나 글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오늘날 다라와 글의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마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화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나의 역사적 경험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서도 양면적인 서술, 균형 잡힌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는 민주화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와 나가 남긴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서술되었는지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출제 의도를 밝히고 있고, 답안에서는 긴 그림만큼 독창적인 예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운대를 보는 학생들은 800자의 긴 글에서 문제가 허용한다면 독창적인 예시를 통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바로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학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열 현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들 수 있다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 고학력, 학벌 사회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측면에서 국민적 탄압과 농촌사회 전반의 급속한 근대화, 농업구조의 합리화 등을 들 수 있다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지방 촌락 전통의 말살, 중앙 집권에 의한 지방자치적 정치문화의 저해, 농촌사회의 획일적 재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면 서술을 예를 통해서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보다 독창적인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글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정치 참여 및 비판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즉,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한국적 특수성과 토양에 맞는 민주시민의 모습으로 향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과 적극적인 비판의식을 가진 한국형 시민정치의 그런 가능성이 모태가 될 수 있는 반면, 정치에 대한 환멸과 주체성이 마비된 집단적, 대중적 포퓰리즘이란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국가주도의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양면성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향후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인들은 성숙한 네티즌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모순을 지적하고 수정하려는 이러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예시도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제가 들어놓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는 국가주도의 근대화가 초래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균형 있게 언급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서 노출하라, 이런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